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석우입니다. 네, 오늘 장 혼조세 마감이라고 일컬을 수밖에 없는데요. 코스피 지수 0.15% 강보합선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0.6% 하락하면서 양대 시장이 엇갈린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은요. 오르락건 내렸건 전강후약이죠. 즉 아침에 강하게 있다가 오후 들면서 밀리는 흐름이 좀 나와서 전강후약의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1차적으로요. 제가 오늘 저희 회원들께 아침 전략에서 말씀드렸고 문자도 드렸었던 부분인데 2,500의 저항, 요거 한 번에 넘기는 좀 힘들 가능성, 그래서 보합까지 밀릴 가능성, 오늘 여유 있게 보면서 주도주만 관심을 갖자라고 오늘 전략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저항대에서 일단은 한번 맞아야 돼요. 그럼 이게 끝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강력한 저항대 1차 관문을 어제 통과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돌아가는 와중에 또 올라왔잖아요, 이틀 연속. 그러니까 매물 소화 과정이 2차 저항에서 한번 있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가 하나씩 살펴보죠. 미국 시장 오늘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3.6% 상승. 제가 이 부분도 말씀드렸는데요. 다우 산업지수 더 이상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반등할 것 같습니다. 나스닥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요 최근 이틀 동안 말씀을 드렸죠. 이틀 연속 상승하고 그러면서 오늘 강세 출발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금요일이에요. 쉬는 날인데다가 불구하고 내일부터 잭슨홀 연설이 있어요.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이 있는데 여기에서 또 무슨 얘기가 나올까? 이런 의구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 저항대에서는 일단 팔고 잠깐 쉬자. 즉 관망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관망세 흐름이 오늘 전반적인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가 다 그랬느냐? 그렇지 않네요. 제가 말씀드렸었던 투자 전략, 삼성전자 팔고 이들 종목 사라 라고 말씀드렸었던 종목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0.5% 상승 마감했지만 보시죠. 한화솔루션 오늘 4% 넘는 상승, 그리고 현대중공업 3% 넘는 상승, 전고점 다 뛰어넘고 있어요. 신고가 행진을 계속하고 있어요. 현대건설, 건설주도 말씀을 드렸죠.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5% 상승하면서 또 갑니다. 시중에서는 태조 이방원이라고 해서 지난주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7월 중반부터 7월 중반부터 현대중공업이고요. 하나솔루션 7월 중반부터, 물론 그 전부터 관심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서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태까지 끌고 갑니다. 하나솔루션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요, 저점에서 31,000원이라고 생각을 해도 거의 70% 이상 수익권입니다. 물론 포트폴리오에 이들 종목군들 당연히 있으시겠죠. 저희 포트폴리오에도 당연히 있는 종목이고 비중이 꽤 큰 상태로 가져가고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흐름이 더 이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께 제시했었던, 아직 늦지 않았다, 삼성전자 팔고 저쪽으로 가는 것이 이 종목 사라 라고 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여러분들께 아직까지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수급 동향 잠깐 볼게요. 그러면 수급 동향이 이렇게 내리 누를 만한 요건이 있었느냐? 외국인 1,300억 거래소에서 매수를 했고요. 기관 1,000억 매수를 합니다. 쌍끌이 매수라고 하죠. 기관이 1,000억 원 매수. 더군다나 전반적인 기관의 매수가 동반됐다는 흐름 긍정적이고요. 선물 옵션은 그냥 쏘쏘했습니다. 700억 매도지만 이 정도 가지고 그동안 매매 동향을 보면 점차 줄어든다는 거죠.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잠시 쉬자. 이런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다만 코스닥에서 하락 전환한 이유가 외국인 기관의 매도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전강 후약 이걸로 보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요. 한번 저항을 받아야 될 때에서 저항을 받은 거고요. 예, 당연히 여기에서 저항 선물 매도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기다렸다가 여기에서 매도를 한번 해볼 만한 자리예요. 꺾을 자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음 주 한번 기대할 만한 요인이 있고요.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하락한다면 뭐 월요일 날 뭐 싸게 살 수도 있고 뭐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장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 지수는 제가 생각하는 2550 이 정고점 돌파를 해서 조금 더 위에 갈 수 있다라는 부분. 다만 종목별로 차별화가 있다라는 거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었던 종목이고 이번 주 월요일 날 생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삼성전자 팔고 이 종목 사라. 예, 주도주라고 하면서 제가 가져가라고 그리고 저점 매수 계속하라고 했었던 종목군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와 얼마나 차이가 있나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월요일 날 팔았으면 2% 안 되거든요. 지금 2% 올라왔어요. 2%도 안 돼요. 그런데 태양광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솔루션 여기에서부터 45,000원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52,000원 수준이죠. 15%인가요? 12%? 월등히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죠. 더군다나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 뭐 다른 종목군 OCI라든가 아니면 현대에너지솔루션에 비해서 추세적으로 간다라는 부분. 물론 현대에너지솔루션이 대장 역할은 하지만은 이렇게 시장의 주도주는 꺾이지 않아요. 첫 번째 요건이 뭐라 그랬죠? 시장이 꺾일? 그렇습니다. 주도주가 꺾이지 않으면요. 시장은 꺾였다고 보기 힘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솔루션 아직 충분히 더 갈 여력이 있다라고 놓고 보는데요. 하나솔루션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솔루션 52주 신고가, 태양광주 언제까지 강세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솔루션 52주 신고가 기록, 나머지 관련주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는 국내 업체들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 유럽의 태양광 수요가 하반기, 내년, 후년 계속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에요. 그래서 주가 흐름은 중기적으로 턴하는 산업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겁먹지 마라, 쫄지 마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이러한 부분은 아직까지 조금 더 유지가 될 가능성, 뭐 기관 쪽에서도 외국인도 그렇고요.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들 종목에 대해서 수급을 하나씩 논한다면은요. 여기 보시죠. 하나솔루션. 오늘도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동반됩니다. 물론 어제 매도했는데 기관 매수했고요. 오늘 쌍끌이 매수하니까 쑥 올라오고요. 기관 외국인이 어디로 갈까? 이거를 선취매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 지금 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뭐 CS 윈드의 풍력주 잠깐 보시죠. 주도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CS 윈드를 말씀을 드렸는데 월요일 저점에서 생각하면은 이 종목 역시 1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중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있죠. 아주 좋은 흐름입니다. 그러한 흐름 안에서 CS 윈드 상승하고 있는데요. CS 윈드 풍력 발전 관련주라 그랬죠. 세계 1위 기업입니다. 태양광과 더불어서 미국, 유럽, 태양광과 더불어서 풍력도 투자가 진행되고 그 액수는 뭐 태양광보다는 작지만 상승폭, 즉 증가폭은 훨씬 더 크다라고 과거 특집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 영향 분명히 있는 상황에서 수급도 영향이 여전히 좋아요.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요.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 하는데 오늘 쌍끌이 매수를 합니다. 아주 지속적인 매수세, 뭐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건 충분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서 얘가 왜 주도주라고 보느냐? 뭐 대장주, 다른 종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국 SNC, 탄력은 좀 더 있을 수 있죠. 오늘 보합입니다.
그리고 상강 M&T 좀 더 탄력 있게 움직이지만 오늘 마이너스 전환했고요. 그럼 CS윈드는 1.6%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주도주입니다. 시장 주변주를 끌고 가는 종목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만한 요건이다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수소 관련주가 오늘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꾸역꾸역 갑니다. 즉 매물이 나와도 상승했고 매물이 나와도 상승했고, 이 종목 역시 월요일날 말씀드렸었던 저점에서 생각을 하면요, 말씀드렸고 그 다음날 화요일날이죠, 여기서부터 생각하면 36,000원에서 4만원, 10% 넘는 상승입니다. 삼성전자 팔고 이 종목 사라. 그런데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 미국 시장에서요 관련주들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동반된 S퓨얼셀이라든가 EM코리아 이러한 관련주들도 동반된 상승세가 일어났었다는 점, 요 전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어제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오늘 어제 장 끝나고 저녁 때 뉴스화가 된 것이 있는데요. 원자력입니다. 오늘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아침에 강하게 상승 출발해서 매물이 좀 나왔는데요. 이 이유 다들 아시죠? 이집트, 제가 어저께 이집트 수주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제 장 끝나고 나서 뉴스가 나왔어요. 3조 원 수주 성공, K원전 이집트 3조 원 수주 성공. 바로 이러한 뉴스예요. 이것이 어제 장 끝나고 나서 나와서 시간 외에서도 좋았고요. 그리고 오늘 상승 출발했는데 뉴스화가 되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오늘 2% 하락했지만 이건 단기 조정입니다. 앞으로 더 큰 수주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이집트에서는요, 메인 수주가 아니고요. 메인 수주하는 데는 러시아고요. 우리나라는 거기에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 대는 2차 벤더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중동 지역이라든가 동유럽, 뭐 영국도 있고요. 여기서 러시아 제품 안 쓰잖아요. 거의 우리나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 탄력 더 붙을 가능성,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었던 종목들, 뭐 다른 종목들은 조금 더 하락했거나 그랬는데요. BHI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가벼운 흐름이라는 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까지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제가 또 말씀드렸었던 종목 뭐가 있나요? 주도주 조선주입니다. 그 중에서도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주도주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 사라 말씀드렸죠. 연중 신고가 근처까지 갑니다. 종가상 2% 남았나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서 추세적인 상승세를 가죠. 시장을 이끄는 종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뉴스 뭐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들 종목들 보면요, 특별한 뉴스가 있어서 올라간 것이 아니고요, 주도주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주 혹은 실적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 이 꿈이 있다는 거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주도주가 되는 거예요. 조선주 가운데에서 오늘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다른 종목군들 현대미포조선 보업이고요, 대우조선 2% 하락, 삼성중공업은 약보합선 하락. 그런데 현대중공업은 상승했어요. 제가 이 종목, 바로 이 종목이라 그랬죠. 어제 매물이 나왔는데 오늘 또 끌어올리면서 전고점 뭐 강하게 돌파를 했죠. 수주도 중요한데, 신규 수주를 하는데 선박 가격, 신조선가, 선박 가격이요. 수주하는 선박 가격. 이게 중요하다 그러는데 그것이 오늘 아침에 이게 또 기관의 레포트로 나왔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그러면 차후에 실적은 좋아진다라는 2차 랠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생각을 하면은 여전히 현대중공업 이 주도 흐름은 여전히 이어나갈 가능성, 조선주 뭐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라는 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이 건설주죠. 건설주 가운데서도 오늘 현대건설이 아주 눈에 띕니다.
상승을 하면서 지금 종가상으로 놓고 보면은요, 거의 신고가예요, 올해. 거의. 뭐 앞에 고점은 넘어섰고요. 화요일날 아침에 샀어도요, 45,000원대 초반, 49,000원이니까 12%인가요? 10%가 넘는 상승세가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2%, 1%, 2% 이렇게 올라갔는데 10%, 15% 다들 이렇게 올라갔어요. 어떤 게 맞을 걸까?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될 건가? 저는 일단 이러한 주도주 흐름이 계속 연장되는 흐름 안에서 IT 종목이라든가 경기 민감주 단, 뭐 현대자동차도 그렇고요. 못 올라간다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제자리를 찾는 흐름, 지수 영역 안에서 움직일 영역. 다만 주도주는 좀 더 강력한 상승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 염두에 둔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삼성 엔지니어링 1.4%, 삼성물산 오히려 마이너스, 네옴시티라고 해서 사우디의 새로운 신도시를 개발하는데 아주 대규모죠. 그거 수주 가능성에 대해서 어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이가 좀 있죠. 왜 그럴까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요, 건설 쪽도 있고요, 내수 쪽의 건설도 있죠, 토목 쪽에도 있습니다. 즉 우크라이나 이 재건 사업도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원전 관련주로 또 분류도 돼요. 지금 뭐 한 두 달 전에 원전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올라가면서 추가적인 상승세. 자, 주도주를 잡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던 겁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께서 생방송 월요일 밤 7시에 함께하는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이번 주 핫할 이슈와 종목 정리해드린 바로 이들 종목밖에 말씀을 안 드렸죠. 보시죠. 삼성전자 팔고 이 종목 사라. 예, 충분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릴게요. 예, 응원의 댓글이 너무 없더라고요. 제가 다 보거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K방산, K방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오늘도 신고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5.5% 상승했고요. LIG 넥스원 3% 가까운 상승세 흐름을 보여주었어요. 새로운 뉴스가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기대감이 아직 남아있고 그 기대감이 가까이 온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께서는 생각하시면 되겠거든요. 이들 종목들 수급들 다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대비 강세 흐름이 나타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새로운 뉴스보다는요, 기관의 레포트가 이렇게 나와요. 앞으로 꿈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씩 나온다는 거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판 록히드 마틴, 이거 방산 세계 1위의 방산 업체잖아요. 록히드 마틴 될 것이다. 목표가 그래서 상향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레포트가 나왔다라는 점이 일단 주된 요건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앞으로 더 성장할 거다. 그러한 기대감이 계속 남아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 꼭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주로 여러분들께 함께 알아볼 종목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과거에는 두산 인프라코어였죠. 오늘 15% 넘게 급등하면서 6월의 고점 근처까지 한 번에 갑니다. 15% 넘게 급등하면서 이 관련주로 엮여 있는 현대건설기계라든가 아니면 진성 TC 부품주, 건설기계주 단이 오늘 상승세를 보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두산 바켓은 별로 올라간 게 없죠. 다만 꾸역꾸역 올라가기는 하는데요. 이 차별화가 왜 일어났을까 생각하면요, 중국에서의 모멘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국에서 과거에도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 제일 먼저 움직이는 종목이 이들 건설기계 종목이었는데요.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이 나왔는데 이 건설 경기 부양책에서도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 투자가 더 집행이 된다라는 뉴스가 있었고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수의 기대, 가능성에 따라서 일단은 대장주로 치고 나오는 것이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고요. 그 다음에 현대건설, 진성 TEC까지 뭐 흐름이 뭐 좋게 나오면서 오늘 올라갔습니다. 자, 이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간 거거든요. 건설 기계도 건설주, 주도주로 본다면 관심에 기울여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군도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셨나 모르겠네요. 제가 이번 주 전략에서 전약 후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약 후강. 월요일날, 화요일날 하락했죠. 수, 목, 금, 오늘 아침까지 강세를 보였어요. 자, 월요일날 생방송에서 말씀드렸었던 이번 주 핫할 이슈와 종목에서 이번 주 전략, 뭐 투자 일정, 증시 일정에서 하나씩 풀어나간 부분이 대부분 맞았죠. 그 부분 여러분들께서 인정하신다면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다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반영이 되는 뉴스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니까요. 월요일날 생방송 꼭 기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